정신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간단한 감정 조절 기술, 감정 인식 기술을 잠깐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전봉희입니다. 제가 꼭 저희 힘든 감정을 표현해야 하나요?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일정 나이가 되면 저절로 알아서 습득되는 것도 아니고,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표현해서 좋을 게 없는 안 좋은 느낌이라면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나도 이 감정, 이 느낌이 싫은데 굳이 표현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의 쓰레기통도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우리가 감정의 인식과 표현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반대로 이진전심이지 꼭 이걸 내가 말해야 하나 하는 기대 심리도 생기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땡땡땡 광고입니다. 말하지 말고 초땡땡땡을 건네주라는 말이겠지요. 어떻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꼭 말해야 하나 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더욱더 안 좋습니다. 또 초땡땡땡이 연모의 표현일지, 미안함의 전달일지, 고마움의 표현일지, 뇌물일지 각자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갓난아이가 집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조금은 불편을 경험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아이는 그저 이 불편한 느낌을 밀어내듯이 응애 응애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마 상당히 걱정도 되고, 또 이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가 이런 우리 역시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다가가서 얘가 졸려서 이러는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기저귀가 찼나? 어디 아프지는 않나? 이렇게 이 아이를 달래고 보살핀 다음에 이 아이의 울음이 꺼지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게 되면 그때 우리 역시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이렇게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진행되는 과정이 이거를 원시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힘든 마음들을 담아두고 표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은 정서 공동체라고 하는데, 함께 지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불편을 겪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 나머지 가족분들도 다 같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어떤 한 가족 구성원이 집에 와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힘들어한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또 힘든 일이 있나 보지 하고 무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이고 상당히 걱정도 되고 좀 불편을 먼저 경험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안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불편, 어려움이 곧 그 상대의, 내 가족 구성원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불편 또는 힘든 느낌을 이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표현하고 나눌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연결되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과연 조금 적절한 일인지, 그리고 이것은 안 좋은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교육받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라 그래서 사회 정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 사회 정서 교육에는 셀프 어웨이니스,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소셜 어웨이니스, 사회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릴레이셔널 디시전 메이킹,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교실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여러 가지 외침과 어려웠던 역사적인 현장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세대 전인 6.25 이후에, 그리고 산업화 혁명을 거칠 때는 감정이 중요하기보다도 그냥 먹고 살아있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배가 굶지 않고 이렇게 그 순간을 보낼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잘
지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가 울고 있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바뀌는데 그럴 시간에 글자 한자라도 더 보라거나 속골이라도 빨리 배우라거나 이런 식으로 감정을 좀 인식하고 또는 존중받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부모가 되었을 때 어찌 보면 그분들 역시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주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간단한 이제 감정 조절 기술, 감정 인식 기술을 잠깐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누군가에게, 특히 가족에게 소리 질러 본 적이 혹시 살아가면서 있으십니까? 내가 좀 이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게 나의 아이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오늘따라 소리 지르기에 딱 좋은 날씨라서 소리를 질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질렀다 라고 할 때 보기를 드리자면 1번 내가 즐겁고 편안하고 상쾌하더라. 2번 힘들고 속상하고 불편하더라. 여러분들은 어떨 때 소리를 지르게 되십니까? 아마 다들 내가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불편할 때 평상시와 달리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셨을 겁니다. 나도 그렇듯이 내 가족이, 가까운 친구가 뭔가 짜증을 내거나 어떤 이해 안 되는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 속에 담겨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고민하기보다 이런 행동을 할 만큼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행동을 할 만큼 너 진짜 많이 속상했구나, 이런 행동을 할 만큼 너 불편한 게 있구나, 어떤 게 불편해요? 어떤 게 힘든가요? 어떤 게 속상해요? 이렇게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은 우리는 왜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왜라고 물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유가 과연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낼 만한 합당한 이유인지를 오히려 묻는 질문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속상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그것이 그런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점 맞출 것은 상대가 이런 행동을 할 만큼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어떤 게 불편했는지, 어떤 게 속상했는가에 관심을 둘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빼준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더욱더 힘듭니다.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행동을 할 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어떤 점이 힘들어서 이럴까 라고 접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목표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도 이런 점이 참 힘들고 너가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니까,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엄마도 참 많이 속상하다 라고 같이 우리가 힘듦을, 어려움을, 속상함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정 조절 기술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고 예를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 나 학교 안 가려고, 엄마 나 학원 안 갈 거야. 왜?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소리 지르잖아. 그래서 나 이제 학교 안 갈 거야. 이제 이런 순간에 아이가 수인학이라고 하는데 수용하고 인정하기를 많이 들어봤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엄마, 선생님 말이 힘든가 봐. 선생님이 자꾸 우리한테 소리를 질러. 이 친구는 선생님이 소리 지르면서 선생님이 힘듦을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리 지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님이 힘든 게 있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 먼저 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야, 너하고 이제 친구하기 싫어, 절교하자.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여버리면 그럼 우리도 받아쳐야 됩니다. 나도 너하고 친구 안 해, 절교하자고, 너 나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받아버리면 받아쳐야 될 건데, 절교하자고, 너 뭔가 힘든 거 있구나, 어떤 게 그래서 그래, 절교하자고, 너 나 때문에 속상한 게 있었네, 어떤 게 속상한데 말해봐봐, 너 나하고 절교하자고, 어떤 게 불편해서 그래, 그것 좀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저쪽은 오늘 이렇게 끝내자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조절, 사회기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을 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조금 단풍잎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단풍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단풍잎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아마 흑백으로만, 음영으로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풍을 보고 우리가 참 많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는 그 속에 있는 붉은 빛깔은 뭔가 좀 핏빛 같아서 빼고 버리고, 거무튀튀한 색깔은 또 뭔가 칙칙하니까 빼고 버리고, 노란 색깔, 주황 색깔, 뭐 그런 내가 원하는 색깔들만 골라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즐겁고 편안하고 기대되고 설레는 감정 못지않게 우리가 짜증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찝찝하고 텅 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들마저도 우리의 감정의 일부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차리고 세상을 대처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되는 그러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감정은 남겨놓고 또 싫어하는 감정은 자꾸 밀어내려고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감정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슬프기 때문에 울었고, 화가 나기 때문에 때렸고, 오늘따라 학교 가기 싫었기 때문에 그만뒀고, 이렇게 감정과 행동이 붙어 있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오고 살아가면서 참 오늘따라 학교 가기 싫었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 앉아있고, 오늘따라 출근하기 싫었고, 그리고 출근을 해서 있고, 오늘따라 밥하기 참 싫었고, 하지만 밥은 하고 있고, 이렇게 감정과 행동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것을 점차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틈이 있다는 것을 자꾸 알아차려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한 가지 차이 때문에 그렇는데요. 감정은 결과, 컨시커스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저 대학을 꼭 가고 싶다 라고 해서 그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서 그 대학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저 이성을 정말 진실되게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같이 연애를 하자거나 그렇게 오지도 않습니다. 제일 우리가 재수없는 경우가 나는 그 대학을 가기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대학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재수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감정이 그 대학을 가기를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그 순간순간 어떤 대처를 하고 어떤 것을 보고 자신을 알아가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결과를 가져오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감정과 행동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대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든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하고 언어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많이 여러 가지로 유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나이가 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이 감정을 뭉뚱그려서 느낍니다. 이 느낌은 뭔가 좋은 느낌, 이 느낌은 뭔가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 하지만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편안하거나 즐겁거나 기대되거나 설레거나 상당히 다양합니다. 불편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짜증나거나 찝찝하거나 허전하거나 텅 빈 것 같거나 조금 우울하거나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의 감정이기도 한데 이 감정을 변별하고 이렇게 명명하고 알아차려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 뒤에 따라오는 행동 대응을 다양하게 레파토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슬퍼도 짜증내고 화나도 짜증내고 외로워도 짜증내고 이렇게 다 짜증낸다는 행동으로 다 모여버리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해서 소통하거나 이해하는 것 역시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럴수록 사회적인 관계에서 단절되고 고립되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감정을 또 인식하고 표현하고 알아차려 본다는 것도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단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공간을 허락하고 느껴도 된다라고 그렇게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힘든 느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의 이야기 혼자 담아두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마음 주변에 표현하시고 또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마음도 잘 들여다보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